월급날은 분명 행복한 날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며칠만 지나면 통장이 텅 비어 있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닌데 왜 돈이 안 모일까? 월급으로 1억을 모으는 게 진짜 가능할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한희재 저자의 월급으로 1억 만들기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아껴라, 투자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월급을 받는 사람이 실제로 따라 할 수 있는 돈 관리 시스템을 알려줍니다. 핵심은 딱 5단계입니다. 알기, 쓰기, 모으기, 벌기, 불리기. 오늘 영상에서는 이 5단계를 중심으로 월급으로 1억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알기. 첫 번째 단계는 알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시작할 때 바로 주식, ETF, 부동산부터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그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로 자산 건강검진입니다. 몸이 아프면 건강검진을 받듯이 돈이 안 모인다면 내 자산 상태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내 통장이 몇 개인지, 카드는 몇 장인지, 한 달 고정 지출은 얼마인지, 변동 지출은 어디서 많이 나가는지, 대출이나 할부는 얼마나 있는지, 연말정산에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이걸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저자는 통장과 카드 전수조사를 강조합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안 쓰는 통장, 방치된 카드, 자동이체되는 구독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쿠팡, 음악 앱, 클라우드, 멤버십. 하나하나는 몇천 원, 만 원이지만 합치면 한 달에 몇만 원, 1년이면 수십만 원이 됩니다. 돈을 모으는 첫걸음은 대단한 투자가 아닙니다. 내 돈이 어디로 새는지 아는 것입니다. 2단계 쓰기. 두 번째 단계는 쓰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쓰기는 마음껏 소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계획적으로 쓰라는 뜻입니다.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카드와 통장 관리입니다. 저자는 복잡하게 여러 카드를 쓰기보다 체크카드 한 장, 신용카드 한 장 정도로 단순화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통장은 목적별로 나눕니다. 예를 들면 수익 통장, 고정비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기념일 통장. 이렇게 돈의 역할을 정해두는 겁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소비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월급날에 이미 돈이 갈 곳을 정해놓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책에서 말하는 월급 가계부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계부를 쓰다가 포기하는 이유는 매일 기록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말하는 월급 가계부는 매일 쓰는 가계부가 아닙니다. 월급날 한 번 돈의 흐름을 세팅하는 가계부에 가깝습니다. 고정비는 얼마, 생활비는 얼마, 저축과 투자는 얼마, 비상금은 얼마. 이걸 월급날에 정리해두면 한 달 내내 돈 걱정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의지력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3단계엔 모으기. 세 번째 단계는 모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모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달 남는 돈 있으면 저축해야지. 그런데 대부분 남는 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그냥 두면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려면 남으면 저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떼어놓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책에서는 시드머니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시드머니는 투자의 씨앗입니다. 처음부터 큰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 먼저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그리고 1억까지 돈이 일할 수 있는 씨앗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아이디어는 사라지는 소비를 남는 소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나 기념일에 무조건 사라지는 선물만 하는 대신 금이나 주식, ETF처럼 시간이 지나도 남는 자산을 선물하는 방식입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소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돈을 쓰지 않는 게 아니라 쓰고 나서도 남는 소비를 하는 겁니다. 4단계 벌기. 네 번째 단계는 벌기입니다. 절약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절약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급 250만 원을 받는 사람이 아무리 아껴도 그 월급이 갑자기 500만 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지출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수입을 늘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책에서는 부업을 단순히 용돈벌이로 보지 않습니다. 내 가치를 키우는 두 번째 월급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인스타그램, 스마트 스토어, 전자책, 온라인 강의, 콘텐츠 제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처음부터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퇴근 후 하루 1시간이라도 내가 잘하는 것, 관심 있는 것, 남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것을 기록하고 콘텐츠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부업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이번 달 10만 원을 더 버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능력과 브랜드가 쌓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5단계 불리기. 마지막 5번째 단계는 불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주식, ETF, 연금, ISA, 부동산, 청약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무리한 투자나 단타를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자는 돈을 잃는 이유가 공부하지 않고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초보자에게는 개별 종목보다 ETF처럼 분산된 상품이 더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식 ETF, 지수형 ETF, 연금저축펀드, ISA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 부동산 파트에서는 무조건 집값이 오른다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 용적률, 건폐율, 용도지역, 청약, 전세 사기 예방처럼 2030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개념을 다룹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투자 자체보다 순서입니다. 먼저 내 돈의 흐름을 알고 새는 돈을 막고 월급 가계부로 돈을 남기고 시드머니를 모으고 부업으로 수입을 늘리고 그 다음 투자로 불리는 겁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재테크는 쉽게 흔들립니다. 월급으로 1억 만들기의 핵심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한 방에 부자가 되자가 아닙니다. 월급이 적어도 돈이 남는 구조를 만들자입니다. 이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은 의지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돈이 남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이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실천은 3가지입니다. 첫째, 내 통장과 카드를 전부 점검하기. 둘째, 월급날 돈이 갈 곳을 미리 정하기. 셋째, 월급 외 2번째 수입을 만들 준비를 시작하기. 월급으로 1억을 만드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내 돈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1억 모으기를 위해 어떤 습관부터 바꾸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인사이트 블루였습니다.